한 표가 아쉽다는 정치인들, 우리 이야기는 왜 안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한다? 네, 바로 우리가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 모시고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안 해? 코너입니다. 네, 게스트분들 들어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게스트분들 환영하면서 저희 세시TV님이 12,000원, 그리고 KF21님이 10,000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도나스로 김선혜님이 10,000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 앞에 조정숙님도 1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청소년 시민입니다 공저자이신 최유경님하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계시는 민서연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를 하기 전에 손희정 쌤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네. 2004년 3월 10일생 투표할 수 있을까요? 2004년 3월 10일생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러 방송 재밌게 하시려고 지금 틀리신 건 아니죠? 아니, 네. 이게 답도 있었는데 내 생각에 왜 3월 9일이 투표 날인데 왜 3월 10일까지 투표가 가능하지? 가능하대요.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못한다에 건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어쨌든 3월 10일까지는 가능하다. 2004년 3월 10일까지는 가능하고 2004년 3월 11년 이후부터는 21대 대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대선 처음으로 18세한테 만 18세인데 투표권이 주어진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일본에서 이 선거권 투표 연령이 좀 내려갔을 때 이 내려가기 전에 5년 전부터 이 전국에 있는 이제 학교에 이 투표권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 관련된 교육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투표 행위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선거권 연령만 하향해놓고 실제로 이 선거권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번 대선이 처음으로 이 18세 선거권이 허용되고 있는 선거인데도 그들한테도 관심을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한테는 얼마나 또 아무런 사실 관심을 주기가 어려운 선거였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말이 이번 대선에서야말로 되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제 타임라인에서는 교사나 이제 선생님들이 대체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 투표가 소중한 행위이고 이 정치는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의 굉장히 훌륭한 제도다라고 하는 걸 이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혐오만 일으키게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게스트는 오늘 저희가 이제 시즌 정규 방송 마지막에 이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민입니다의 공저자이자 청소년 페미니스트 활동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가이신 최유경님과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민서연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서 또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보통은 책을 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 이름이 좀 길죠? 버벅 죄송합니다. 늘 듣는 반응이라서 저는 이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에서 활동가로 있는 최유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권선징악에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죠. 저희 이제 우리는 청소년 시민입니다라는 제가 이제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 또 나와서 이 책을 또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서연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저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뭔가 대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함께 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막 박수 이모티콘이랑 하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네, 김찬님이 오늘 게스트 구성 완전 좋은 것 같다. 아시는 분 아시시군요. 또 이제 리액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근데 제가 이 책 얘기부터 먼저 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저는 보통 자기가 어떤 부분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한 저자로서 참여를 하는데 누가 뭘 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어디 숨겨놨나 하고.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책에서 공저자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못 찾으셨지만 있기는 합니다. 정말 못 찾는 걸로. 네, 이제 저희가 뒤에 아무래도 마지막 뒤에 이제 필자 소개를 쓰면서 이제 요에 2, 3부를 같이 썼다, 뭐 3, 4부를 같이 썼다 이런 식으로 기재는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쓴 배경들과 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5명의 저자가 같이 썼는데 이제 저희가 그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청소년이 함께하는 선거였던 이제 그 총선에 이제 총선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인권교육센터들이라는 단체와 이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라는 연대체를 좀 중심으로 이제 청소년 단체들과 거기에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5명이 이제 모여서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라는 이제 연구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9명의 청소년 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14명의 그런 시민단체나 정당 뭐 그런 공기관 관련한 분들을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조사를 했었고 그게 자료집이 이제 나와서 그 자료집을 기반으로 또 이제 방방곡곡 순회하면서 이제 18세 선거권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청소년과 시민으로 관계 맺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번 대선 전에 이제 이 책을 같이 낸 이제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이제 공공문고라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컴팩트하게 읽기 쉬운 이제 시리즈로 같이 책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오셔서 이제 이제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이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조사에 있던 인터뷰들, 저희가 직접 청소년 당사자분들을 만난 기록들이 또 이 책에 부록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대선 전에 좀 청소년 시민들의 요구나 혹은 18세 선거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책의 목적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필자를 많이 드러내진 않는 방식으로 사실 그리고 필자들이 굉장히 또 가지각색이거든요. 이렇게 막 10년, 20년 활동하신 분도 있고 뭐 또 2, 3년 활동하는 활동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책의 목적의식을 좀 전달하는데 개인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 작업의 방법론인 것 같았어요.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게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풀 제목은 이제 목과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는 청소년 시민입니다라는 이제 풀 네임이 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소년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이제 기록들, 요 각각의 뭐 이를테면 지역에서 청소년 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 스쿨미트 운동을 하셨던 분도 있고 이런 좀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지신 청소년 분들을 이제 인터뷰한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18세 선거권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18세 선거권 됐다고 이 청소년 참정권이 모두 달성됐거나 혹은 되게 청소년이 되게 평등한 사회가 완성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18세 선거권 이후에 단순히 뭔가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교육이나 뭔가 청소년들을 교정해야 한다라는 시도에서 넘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이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청소년이 광장에 설 권리와 말할 권리는 응답받을 권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이제 서문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는데 이제 이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이제 부로 나눠서 자세하게 좀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하셔서 김쌤님께서 민서연님 반가워요 이러셨는데 민서연님과 김쌤님이 민서연님 혹시 책을 읽어보셨어요? 아, 네, 읽어봤습니다. 읽고 어떤 부분들 인상이 네. 남은 부분이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뭔가 동료 활동가들이 쓴 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활동가들 생각하면서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공감도 사실 많이 됐고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일도 있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당했던 거고 뭐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인 활동가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다는 게 사실 이렇게 사회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책 자체가.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들의 사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목소리가 의제화돼서 정치권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긴 하네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우연히 봤던 기사에서 미국 갤럽에서 작년에 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그 Z세대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 너무 분류가 미안한데 너무 구린데 어쨌든 그 지금의 10대 미국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10대 그러니까 이 Z세대라고 얘기되는 고 세대들한테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제 그 인덱스를 물어봤나 봐요. 그랬는데 그 6명 중에 1명이 자기를 LGBT 피플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이제 이런 식의 증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식의 움직임들을 포착하려면 당사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풍경에서의 목소리로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다시 들더라고요. 책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 중고생들한테 막 9천 몇 명한테 이제 청소년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88%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전 좀 놀랐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일부였고 관심을 가진다는 게 전혀 예외적인 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다수가 우리는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대답이 좀 신선했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좀 막거나 혹은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런 식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분위기는? 네,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사회참여 동아리를.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무슨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고 그리고 사실 뭔가 중학생이 정치 참여를 하거나 뭔가 사회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이상한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사회참여 동아리라고 하면서 동아리를 내게 됐는데 사회참여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사회참여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답변이 돌아온 게 도덕 관련된 건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도덕은 뭐예요? 윤리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뭔가 학교의 복장이나 두발 같은 거에 문제가 많다라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너가 지금 도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인권활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뭔가 다들 정치 참여도 하지마 사회 참여도 하지마 너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안 그러면 성적이 낮아지니까. 네. 근데 사회 참여 동아리라고 하는 그것은 정확히 어떤 걸 생각하고 만드신 이름이에요? 아니면 영역이 그렇게 딱 있는 건가요? 영역이 있다고 사실 이것도 제가 뭔가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려고 했던 동아리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마저도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점점 바뀐 거였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다가 도덕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니까 예컨대 학생인권 동아리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걸 약간 바꿔서 사회참여를 사회참여 근데 안 되고 안 돼서 도덕 그러다가 무슨 바르게 살아 이런 느낌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시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세대는 완전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특히나 뭐 환경 이런 이슈는 정말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경 활동가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들로 뭐 듣지 않는다든지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중고등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청소년인권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렇게 지금 와서 그 경험들을 다시 해석해보면 사실은 되게 억울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여기는 뭐 이를테면 사실은 뭐 저희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정말 가족회의라는 이름부터 구리기는 하지만 이제 가족회의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전교생이 이제 학교에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의 핸드폰 사용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남자 선생님이랑 좀 언성을 높이면서 다퉜어요. 그거는 권리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불러서 저한테 어른들이랑 싸우려고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위티에서 일하는 것도 아시고 제 활동을 궤적을 아시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들이랑 싸우려고 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은 사실 되게 저한테 아직도 충격적인 좀 경험으로 남아있죠. 그럼 또래랑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대체? 그쵸. 사실 이거는 마치 어떤 페미니스트 활동가한테 남자들이랑 싸우려고 들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아니, 싸우면 안 되나? 네. 싸우면 안 되나? 그럴 때 어떤 그러니까 뭐 사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소년들에게 허락된 이제 건전한 사회 참여가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밀양도 가고 뭐 촛불 시위도 같이 나가고 이런 학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허락되는 선들이 있는 거죠. 선은 넘지 마라. 되게 여러 가지 전선들이 그러네요. 여러 곳에 있어서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인권은 없다 이런 자조감을 느끼시기도 하셨다고. 근데 하지만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문구를 만났을 때 뭔가 또 다른 느낌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책에 봤는데 쓰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쓴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좀 제 경험이나 제가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 같은 것들은 사실 저는 청소년은 시민이다라는 구호를 알고 나서 여기에 이제 활동가 분이 좀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권리들이 필요한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적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청소년 참정권이나 인권을 넘어서 다른 어떤 인권운동 전반에서 사실은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에 페미니즘이 되게 저한테 중요한 이슈였는데 사실 그래서 또 두 분이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청소년 시기에 이제 두 분의 강연을 또 들으러 가기도 하고 두 분의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저한테 페미니스트로서의 언어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청소년은 시민이다라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설명들이 없는 그냥 청소년이 시민이다라는 구호가 사실은 요 저자 이제 그걸 써주신 저자분께서 그 이후에 내가 시민일 수 있는 시간들, 내가 시민이라면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고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 내가 어떤 뭔가 그러니까 청소년이 시민일 때 내가 어떤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 내게 어떤 권리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게 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인권운동 의제들을 접할 때처럼.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혁의 순간들은 다 청소년들이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 사회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만들어냈던 운동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시켰는데 2000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2002년에 여중생이 이제 미군에 의해서 죽은 사건으로 광장에 사실 피해자로 등장했고 2008년에는 촛불 소녀로 광장을 바꿔냈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따라오기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지금 청소년 페미니스트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두 분한테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민세연님한테 궁금하기도 한데 10대들에게 지금 교실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뭔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사실 교사들이 더 꺼려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더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뭔가 교실 내에서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뭔가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눠져서 싸움이 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뭔가 더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하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을 사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이라는 게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네, 참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관련해서 뭔가 같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고 또 한편 제가 궁금한 거 계속 여쭤서 죄송한데 그 이반 검열이라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쯤 전에 그 머리 짧게 자르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머리를 칼머리로 커트한 여학생들한테 머리를 기르라고 강요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 선생님들이 동성애자 써내라 막 이런 거 시켜가지고 아우팅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교실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담요가 무지개거든요. 근데 뭐 어떤 국어 교사분이 저한테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뭐 동성애가 더럽지 않냐,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장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저 선생님 뭐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시간만 한 게 아니라 국어 시간만 되면은 아주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더럽다, 뭐하다, 동성애 그 왜 하는 거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서 찾아가서 한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되게 실례다. 성소수자 학생이 이 학교에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좋게 좋게 얘기하셨네. 네, 좋게 얘기를 그분 우리 했거든요. 좋았네. 봐줬는데 맞아. 근데 다음 수업 시간에 그걸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사실 그런 게 생기잖아요. 먼저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성적을 더 잘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나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수행평가였어요 심지어. 어머, 그랬어가지고 되게 네 많이 슬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뭐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거의 뭐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해가지고 전학을 보내는 이런 식의 이반 검열은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문화 안에서 호모포비아는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권리를 자기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러네요. 깨알같네요 진짜. 진양님께서 청소년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대선 의제에 대한 청소년 이야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정치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검김 쌤께서 뭔가 이제 일본 사례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령 하향 이후로 계속 청소년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단순히 선거권 그냥 뚝 하향해 놓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청소년의 요구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이것들을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하향보다 더 중요한 또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뭔가 제가 어쨌든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운동 진영 내에서도 느끼는 외로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또 어떤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장애 운동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뭐 어떤 여성 운동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들 하는데 뭔가 그래서 이제 여성 운동에서는 이제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집회나 어떤 서명들을 같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위티 활동가들과 같이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좀 앉아있기가 되게 멋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중요한 구호가 우리도 유권자다였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그 이제 다른 활동가들을 같이 데리고 갔던 건데 되게 좀
기분이 묘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쨌든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청소년 운동의 복합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단체로서 사실은 물론 당연히 여성이 유권자고 이대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이대남, 이대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되게 씁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다 투표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소리 아닌가? 뭔가 우리도 유권자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유권자가 아닌 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좀 부재하다고 저는 느꼈고 그럴 때 이제 좀 약간 서러워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멀리 보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 같은 것들이 생기죠. 사실 대선 앞을 앞두고. 그럼 혹시 청소년 그 관련된 두 분 다 인권 운동을 청소년 운동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 특별하게 의제화시키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아, 네. 청소년 인권법 관련해서 청소년 인권법. 뭔가, 네, 확실시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심지어 있는 지역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교칙이 많이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법으로서 제정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학생의 인권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네 생각을 그 하죠. 청소년 인권법 혹시 약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법안에 대한 지금 안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학생인권법이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네. 발의한 안이 올라가 있고요. 네. 이제 학생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마치 차별금지법처럼 좀 이렇게 최소한의 선인 거죠. 어쨌든 학교 내에서 뭔가 두발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이제 뭐 대구의 영남고라는 고등학교에 이제 두발 규제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서 뭐 약간 귀밑 5cm 뭐 약간 이런 규정들이 아직도 학교들에 있고 그런 것들이 차별이고 혐오다 청소년에 대한 통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학생인권법일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했던 것 같고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뭔가 조금 청소년 문제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비동의강간죄가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정책인 것 같아요. 사실은 비동의강간죄 개정이라는 것이 되게 동의의 역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어떤 성적 관계에 있어서 동의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볼 건지 그리고 장애인이나 청소년 등의 어떤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존재로 여겨지는 이들의 동의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구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저는 학교 현장에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과 맞아요. 연결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 비동의 강간죄를 경유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의라는 그 개념의 합의 자체를 다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는 못 해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이고 근데 사실 그 청소년의 투표권이라고 하면 대선만큼이나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교육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한 논의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육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교육감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투표권이 너무 아직 미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에도 보니까 교육감 선거가 있지만 전혀 우리한테 투표권도 없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다 그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 일만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실 청소년의 삶의 의지라는 것이 교육에만 또 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사실 교육감 투표만 16세로 낮추면 안 되냐고 더 낮추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물론 당연히 청소년의 투표권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육감이기 때문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교육 정책 같은 것들이 사실은 청소년 당사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나 부모의 좀 입시 경쟁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또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현장에서 너무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막 조례나 법을 만들어도 너무 개인에게 지금 이제 너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가 유권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더 넓혀서 주권자 전체를 다 신경 쓰고 좀 삶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도 되게 많이 무겁기도 했고 아까 뭔가 서러움과 억울한 얘기하실 때 눈빛에도 뭔가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약간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저희 책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청소년 운동 활동가들의 저희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끝났나요 우리? 네. 마무리를 아니 5분 남았다. 아니 5분 안 남았어요. 저희 지금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은데 끝내지 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짧게 하나만. 세시TV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게스트분들 단일화 이후 대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저기 다 물어봐 그거. 아니 세시TV님이 궁금함.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정치적 전망하시는지. 식견이 궁금합니다. 네. 전 투표권이 없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전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법 아닌가요? 아 불법인가요? 저는 불법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랑 지금 저녁 먹고 오면서 안 그래도 한참 욕을 하다가 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앞에 또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단일화가 있었고 그럴 때 사실은 뭔가 단일화 전망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책을 쓰기는 했지만 제가 맨날 그렇다고 뉴스를 보고 막 맨날 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럴 때 단일화 전망이라기보다는 대선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어쩜 좋지?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대로 진짜 가면 누구 저지하려고 표 행사하는 꼴이 되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참담한? 뭔가 좀 더 저도 계속 어쨌든 인권운동을 하면서 좀 더 지향에 가까운 투표를 하고 싶은데 이게 단순히 계속 좀 차악을 택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이런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잘 주지 못하는 이런 선거나 투표들이 좀 그런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되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선거나 또 어떤 정치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대선에 사실은 누가 관심이 있냐? 청소년이 아니어도. 약간 이런 생각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정치가 안 보고 싶게 만들어요 뉴스를. 사실 뉴스 매일 안 챙겨본다고 하셨지만 저도 이거 일하는 거 아니면 잘 안 봐요. 웹툰 더 많이 보고 막 남자 나오는 사진 더 많이 보고 막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근데 좀 사람들이 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청소년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 삶을 좀 다루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늘어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겸 또 책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네. 뭔가 청소년으로서 산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네, 뭔가 학교에서 오는 혐오나 차별도 많고 사회에서도 뭔가 사회 참여도 못하고 정치 참여도 못하고 뭔가 되게 많은 제약들이 많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게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 인권이 더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민서연이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간 2020년 총선 때 되게 그때 제가 만 18세 당사자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인터뷰와 많은 촬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오갔었는데 그럴 때 저는 되게 그때 되게 남았던 것은 내가 막 유권자가 됐어 라는 마음보다는 약간 허무감? 나한테 남은 쓸모라는 게 뭔가 만 18세밖에 없나? 사실 이거 얼마 보면 끝날 텐데? 이런 되게 허무감이나 좀 속상함들이 좀 컸던 것 같거든요. 소진감이나. 근데 그럴 때 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료 조사나 이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뭔가 제가 단순히 뭔가 정치에 어떤 이렇게 입문하는 새내기라던가 뭐 교복 입은 유권자라던가 혹은 뭐 맨날 약간 뭐 중간고사 앞두면 투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넘어서 어쨌든 저도 정치를 제 일상에서 영역에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도 다들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뭔가 내 일상에서의 변화를 만드는 움직임이기도 할 때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이 청소년 참정권 내지 인권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럴 때 네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또 판매량 같은 것들이 또 다음 책이나 다음 담론들을 또 만드는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는 청소년 시민입니다와 같이 청소년 시민권에 대한 또 많은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 코너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나 네. 요거만 소개할까요? 네네. 제재님이 정치적인 청소년, 페미니스트 청소년 응원합니다. 그래서 25,000원 슈퍼챗을 저희에게 주셨고요. 책을 구매를 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CCTV님이 또 1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재님은 저희 애청자셔서 지난번에 나오시기도 했고 실제로 현재 교사이시기도 해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코너 진행하기